자,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 관련. 자, 41번입니다. 자, 프레스 작업 시 왕복 운동하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 형성되는 이음점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협착점이죠. 자, 협착점이라는 것은 자, 왕복 운동하는 동작 부위와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이음점이죠. 대부분 프레스죠. 프레스의 금행 조립 부위죠. 자, 프레스가 있습니다. 프레스가 왕복 운동을 하게 되죠. 왕복 운동과 자, 고정 부분 이 사이의 위험점, 이 사이 위험점을 우리가 협착점이라고 한다는 거. 자, 참고로 물림점, 물림점은 자, 롤러 부분이죠. 기아 물림점, 롤러 회전을 의한 물림점이죠. 자, 롤러가 있습니다. 롤러가 있죠. 자, 회전하게 되죠.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고. 자, 요 이음점, 물려 들어가는 이음점, 이걸 물림점이라 그런다는 것까지도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이다. 보기는 기계 설비의 안전화 중에 기능의 안전화와 구조의 안전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자, 보기 중 기능의 안전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능의 안전화는 정상적인 기능을 갖도록 갖추는 것을 기능의 안전화라고 하고, 구조의 안전화라는 것은 자, 구조적 결함. 자, 구조적 결함을 제거하는 겁니다. 구조의 안전화죠. 예. 자, 재료의 결함이라든지, 자, 가공상의 잘못이라든지, 설계의 잘못, 이런 것들은 구조적 결함에 속하는 것이죠. 예.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정렬시 오동작은 기능의 안전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답은 D가 되겠네. D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욕조 행태로 갖는 일반적인 기계 고장 곡선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 고장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초기 고장이고, 우발 고장, 마모 고장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초기 고장은 감소입니다. 감소했다가 또 우발 고장, 일정형이죠. 우발 고장 했다가 마모 고장. 일부가 수명을 다해서 고장률이 늘어나겠죠. 자, 이 부분은 초기 고장이에요. 일정형은 우발 고장이죠. 마모 고장. 수명을 다해서 고장이 늘어나는 거. 여기 마모 고장이라고 그러죠. 자, 이 형태가 욕조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욕조 형태라고 그래요. 욕조 곡선이라고 그러죠. 자,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는 거. 아닌 것은 자, 피로 고장이죠. 4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자, 구멍이 있거나 노치 등에 있는 재료에 외력이 작용할 때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응력 집중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응력이라는 것은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죠. 재료에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 강도가 저하되고 파손합니다. 자, 여기 노치라는 것은 V자 모양의 흠집이라든지 잘려나간 부분, 이런 것들을 노치라 그러죠. 구멍이 있거나 노치 등에 하중이 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응력이 집중하게 됩니다. 이걸 응력 집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응력 집중이 생기면 크랙이 생기죠. 그리고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응력 집중이라는 거. 답은 3번이고, 자, 이게 크리퍼도 같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정 하중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하면은 시간이 경과하기에 따라서 변형이 증가되죠. 변형이 증가하고 결국은 파괴에 이르는 현상을 우리가 클리프라 그러는 거. 이 용어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클리프 용어도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45번입니다. 재발생 4원칙.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손실 우회의 원칙. 재발생 결과 손실이라는 것은 손실 유무 행태 크기는 우연적이다 하는 거죠. 필연적이 아닙니다. 필연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원인 연계의 원칙. 재발생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원인 연계의 원칙. 그리고 예방 가능의 원칙. 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대책 선정 원칙. 반드시 대책을 선정해서 실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자, 손실 우회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예방 가능 원칙, 대책을. 자, 손실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은 자,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다. 예방의 대책이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실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46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를 무엇이라 그러는가? 자, 가해물이라 그러죠. 가해물. 자, 여기 긴 물이라는 것은 자,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물체, 물건을 우리가 기인물이라고 그러고, 여기 낙하물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물건이죠. 물체죠. 떨어지는 물체를 낙하물이라고 하고, 비례물이라는 것은 날아오는 것.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비례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재해율 중 재직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천인율이라고 하죠. 연천인율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재율은 100인율을 씁니다.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100인율을 쓰죠. 그리고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 만인율을 많이 쓰죠. 자, 10,000명당 사망자 수 사망 만인율입니다. 만명당입니다. 만인율, 100인율, 천인율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선반에서 냉각제 등에 의한 생물학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냉각제. 우리 선반에서는 절삭 작업을 할 때 공작물의 냉각을 위해서 냉각제를 사용하죠. 거기에 의한 위험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냉각제가 기계에 잔류하지 않고 중력에서 수집 탱크로 배유하도록 흐르도록 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냉각제 저장 탱크에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기를 꼭 설치해야 되죠.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운전 시 전체 냉각제가 계통 내에서 순환되고 냉각제 탱크에 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배출용 배관의 지름은 대형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아야 하고, 틀리죠? 지면과 수평으로 되도록 제작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부분이죠. 자, 수출용 배관의 직경은 슬러지의 체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로 해야 됩니다. 충분한 크기를 하고 적정한 기울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자, 49번입니다. 자, 드릴 작업할 때 올바른 작업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을 때 간통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맞는 이야기죠. 절대로 손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드릴을 끼우기 위해 척렌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드릴 작업을 한다는 건데, 척렌치라는 것은 척의 조를 조고 푸는 공구죠. 그 공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작업을 한다 그런다. 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작업모를 착용하고 옷소매가 긴 작업복을 입지 않는다. 끌려 들어갈 수 있죠.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않는다. 자, 보호환경을 쓰거나 안전덮개를 꼭 설치한다 하는 거 다 맞는 이야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 연삭기를 이용한 작업의 안전 대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연삭 속도의 최고 원주 속도 이상으로 사용한다.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자, 연삭 속도의 균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충격을 가한다. 절대로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되죠. 자, 연삭 속도는 작업 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연삭기 덮개를 벗겨서는 안 되겠죠. 벗기고, 숫돌의 정면에서 작업한다 그러는데, 숫돌의 측면에서 작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틀린 것이고. 자,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시운전을 하고, 그리고 숫돌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시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답이 되겠네. 자, 50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1번입니다. 선반에서 절삭 가공 중에 발생하는 연속적인 칩을 자동적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칩 브레이크죠.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칩 브레이크다 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2번 보겠습및 자, 프레스의 작업 시작 중 점검사항입니다.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그리고 금액 및 고정 볼트의 상태, 그리고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이것은 프레스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할 사항들입니다. 자, 보기 4번 언로드 밸브는 우리 공기 압축기 그 공기 탱크 내에 압력 제한 스위치입니다. 공기 탱크 내의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죠. 완전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설 부분에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눈으로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익혀 두시면 대부분의 보기를 보면 이 세 가지 보기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전혀 다른 보기가 하나씩 나오죠. 눈으로 익혀 두시면 틀리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프레스 작업 시 금형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형의 맞춤반은 억지 끼움 맞춤을 한다. 자, 허용 치수를 최소화해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결합하는 거. 이거 억지 끼움 맞춤이라고 그러죠. 자, 이게 맞는 이야기죠. 자, 쿠션핀을 사용할 경우는 상승 시 누름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담붙임 나사로 견고히 조여야 한다. 자, 이 쿠션핀이라는 것은 금형의 패드에 압력을 전달하는 핀입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자, 금형을 사용하는 스프링은 인장형 스프링을 한다는데 이게 압축형 스프링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압축형 스프링은 자, 압축을 하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는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프레스 방호 장치 중에 가드식 방호 장치의 구조 및 선정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가드식 방호 장치라는 것은 자, 가드를 열고 닫힘을 이용한 방호 장치죠.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프레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장치를 우리가 가드식 방호 장치인데, 자, 이게 구조 및 선정 조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미동 행정에서는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가드를 개방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하는데, 작은 행정에서는 가드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이 작업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55번입니다. 자,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따라 아세틸렌 발생기 실에 설치해야 될 배기통은 얼마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되나 하는 거죠. 단면적은 16분의 1이죠. 바닥 면적의 16분의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네. 16분의 1입니다. 자, 56번입니다. 자, 롤렉이 앞면 롤렉의 지름이 200mm입니다. 자, 회전 속도가 330rpm인 롤러의 무브와 동작에서의 급정지 거리는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209mm 이내입니다. 자, 해설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롤러의 포면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포면 속도를 구해서 30 미만이 될 때는 자, 앞면 롤러의 원주의 3분의 1 이내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되면 앞면 롤러의 원주의 2.5분의 1 이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포면 속도를 구합니다. 포면 속도는 천문의 파이 dn이죠. d는 여기 직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n은 회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직경은 200mm였죠. 200mm부터 30을 적용시키니까 자, 18.84가 나왔습니다. 자, 30 미만이죠. 그러면 30 미만이기 때문에 원주의 파이 d의 3분의 1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자, 파이는 파이 곱하기, 아까 직경이 200이었죠. 200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209mm가 나왔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57번 보겠습니다. 자, 가스 용접에서 역하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역하라는 것은 불꽃이 역류하는 것이죠. 자,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토치 성능이 부실한 경우, 원인이 되겠죠. 시간 작업 소재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산소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이때는 뭐 아니겠죠. 이게 답이 되겠네. 3번이죠. 가다한 경우죠. 산소 공급량이 가다한 경우는 역하의 원인이 됩니다. 자, 토지 팁에 이물질이 묻은 경우, 이런 경우도 역하의 원인이 되겠죠. 57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하겠습니다. 컨베이 역정 방지 장치의 행식 중에 전기식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컨베이 역정 방지 장치는 정상 방향의 회전에서 반대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기계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습니다. 자, 기계식은 라체식, 롤러식, 밴드식 이런 게 있고 전기식은 스러스트 브레이커입니다. 여기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라체식이라는 것은 톱니바퀴가 거꾸로 회전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 라체식이고, 스러스트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장치에 전기를 투입해서 유압으로 작동하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1, 2, 3번 기계식이 되겠고 3번이 전기식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전기식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9번입니다. 양중기에 사용 가능한 와이로프에 해당되는 것은, 자,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규정이 있죠.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이연매가 있는 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와이로프의 한 꼬임, 스탠드죠.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안 됩니다.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되죠. 자, 그리고 꼬인 거, 심하게 변형하거나 부식된 거, 그리고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거, 이런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것은 그죠?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 있죠. 자, 와이어로프에 안 꼬이면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초과한 건 사용 안 됩니다. 10% 초과한 거 아니고. 심하게 변형, 부식된 거 안 되겠죠.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이내인 거, 이건 사용이 가능하죠. 금지 규정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 안 됩니다. 그리고 EMM가 있는 걸 사용 안 되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타워 크레인에서는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게 10, 15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자,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이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시는 작업자들은 풍속계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바람의 풍속을 재서 10m, 초당 10m를 초과할 때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또 바람이 잦아들면 작업을 또 다시 재개합니다. 자, 10m입니다. 그 기준이 10m. 그리고 순간 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할 때는 타워 크레인이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 10m를 초과할 때는 설치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15m를 초과할 때는 타워 크레인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 10, 15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과목 공부를 했습니다.